여기 런던의 한 학교 학부모 교사 협의회 의장인 톰스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사봉을 두드립니다. 이미 학부모들의 엄청난 에너지에 약간 압도된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은 더욱 놀랍습니다. 단지 한국 도시락 하나 때문에 저희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해지는데요. 급기야 교장 선생님은 백기를 들고 이 제안을 수락하고 한국에 SOS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솔직히 모든 건 그 끔찍한 플라스틱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옅은 파란색에 앞면에는 살짝 삐뚤어진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에밀리가 3년 전에는 엄청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그 도시락이 거의 텅 빈 채로 매일같이 저의 가장 큰 육아 고민거리인 에밀리의 식습관을 조용히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지요. 정확히 말하면 식습관의 부재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예요. 에밀리의 엄마죠. 저기 제 딸 에밀리가 3학년 교실 한가운데서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보이고 있어요. 저는 계속 그 영상을 돌려보면서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뉴스에서는 또 기자가 아동 영양과 집중력에 대해 이야기하네요. 바로 그게 밤에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에밀리가 까다로운 아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까지도 모두 저에게 그렇게 말했었죠. 이건 에밀리의 건강에 관한 문제예요. 배우고 성장하고 잘 자랄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제라고요. 더 보여드리기 전에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천천히 상상해 보세요. 아침 7시 30분이에요. 저희 작은 런던 집은 난장판이에요. 둘째 아들 톰은 양말을 안 신겠다고 떼쓰고 토스트는 타고 있고 에밀리는 마치 자기를 밀어내는 듯한 시리얼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저희의 매일 반복되는 아침 전쟁이에요. 조금만 먹어봐, 우리 딸. 저는 참을성이 바닥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밝은 목소리로 간청했어요. 에밀리는 그릇을 밀어냈어요. 너무 눅눅해서 먹기 싫어, 엄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일 아침 반복돼요. 아침 식사는 전쟁터예요. 점심은 적어도 학교의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도시락 다시 보이시죠?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반쯤 먹다 남은 샌드위치, 멍든 사과, 외로운 당근 스틱 몇 개. 학교 급식이요?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냥 베이지색. 온통 베이지색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익어서 덩어리진 파스타. 색깔과 맛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삶아진 채소들. 그리고 지난주 저녁 식사에서 재활용된 것처럼 보이는 정체불명의 고기. 아이들의 눈을 반짝이게 할 만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에밀리는 집에 오면 배고파하고 짜증내고 완전히 지쳐있는 편이에요. 저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어요. 직접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고 에밀리가 좋아할 만한 샌드위치를 끝없이 바꿔도 보고 학교 매점에서 쓸 용돈을 주기도 했어요. 혹시 뭐라도 사 먹을까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학교 가방을 정리하는 것을 돕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지갑 바닥에 구겨진 지폐 뭉치. 쓰지 않은 용돈이었죠. 에밀리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한다던 설탕 덩어리 간식을 산더미처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에밀리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불량식품도 사 먹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진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제 어린 딸, 밝고 아름다운 에밀리가 점심을 거를 때마다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정말이지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러고는 아이들 식사 불균형에 대한 TV 뉴스를 보았답니다. 그리고 제가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느꼈어요. 희망은 종종 그렇듯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이번 경우에는 완벽하게 포장되고 생기 넘치고 완전히 매혹적인 도시락이었죠. 그 도시락은 에밀리 반에 새로 온 지우의 것이었어요. 지우는 조용하고 상냥한 아이였는데 눈은 부드럽고 반짝였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외국에 온 많은 아이들처럼 주로 혼자 지냈었죠. 어느 날 오후 에밀리가 스쿨버스에서 내리는데 거의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고 있었어요. 이건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보통은 힘없이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와서 배가 아프다고 불평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라는 뜻이라는 걸 알아요. 엄마, 오늘 지우가 점심으로 뭘 가져왔는지 꼭 봐야 해요. 마치 무지개 같았어요. 김으로 싼 작은 김밥들이 있었고
그리고 닭고기가 있었는데 우리 닭고기랑은 달랐어요. 끈적끈적하고 윤기가 났고 냄새가 정말 끝내줬어요. 저는 정말 궁금해졌어요. 가끔 볶음 요리나 테이크아웃으로 아시아 음식을 맛보긴 했지만 한국 음식은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에밀리는 계속해서 신나게 설명했어요. 알록달록한 채소들, 용감하게 시도해봤는데 맛있었다는 김치, 그리고 유리처럼 보인다는 면 요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다음날 또 다른 작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에밀리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에서 조용히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지우 엄마와 함께 서 있는 것이었어요.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듯한 지우 엄마는 작고 깔끔하게 포장된 용기를 내밀었죠. 지우는 엄마 다리 뒤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에밀리 것도 더 만들었어요. 엄마는 한국말로 맘을 뜻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용기는 무늬가 있는 천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었는데 만져보니 따뜻했어요. 안에는 완벽하게 정돈된 칸막이에 작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네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김밥, 윤기나는 김, 그 안에 다채로운 채소와 계란이 박힌 밥알들. 참기름으로 반짝이는 잡채, 당면 사이사이에 당근, 시금치, 버섯이 알록달록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양념치킨. 달콤하고 짭짤하고 살짝 매운 향이 나는 진한 빨간색 소스로 덮인 닭튀김 조각들. 그건 예술 작품이었어요. 제가 에밀리에게 싸주던 슬프고 찌그러진 샌드위치와는 완전히 달랐죠. 평소에 새로운 음식을 보면 노련한 탐정처럼 의심하던 에밀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닭고기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에밀리는 전날 했던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곤 밥 한 톨, 채소 한 조각, 맛있는 닭고기 한 점까지 남김없이요. 정말 오랜만에 에밀리의 도시락이 완전히 비어서 돌아왔어요. 에밀리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 안도감도 있었죠. 하지만 감사함과 질투심이 묘하게 섞인 감정이었어요. 저는 그 아름답고 영양 가득한 점심을 보고 우리 학교 식당에서 제공되는 가공되고 베이지색 음식들을 떠올렸어요. 그 대비는 너무나 뚜렷했고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였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 데이비드에게 도시락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데이비드는 골똘히 생각하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한국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우린 둘 다 동의했죠.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다른 방식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는 경종이었어요. 그날 밤 생생한 도시락 이미지와 에밀리의 기뻐하는 얼굴은 쉽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도시락 효과는 에밀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소문은 놀이터의 소문 전달망을 통해 들불처럼 번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지우의 도시락을 훔쳐보며 눈을 휘둥그레 떴었죠. 그들은 부모님께 지우가 먹는 것 같은 음식을 달라고 졸랐어요. 학교 소시지 롤과 눅눅한 감자튀김에 대한 불평은 더욱 거세졌어요. 저도 그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평소 등교길에 부모들끼리 모여 수다를 떨 때도 은근히 학교 급식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활력, 공통된 불만,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느껴졌어요. 이런 바쁜 아침 등교길 중 하나에서 에밀리 반 쌍둥이 엄마인 데이비스 부인을 만났어요. 그녀는 평소 제가 느끼는 것만큼이나 지쳐 보였죠. 그 한국인 소녀, 지우가 점심으로 뭘 가져오는지 보셨어요? 그녀는 경외심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애들 둘은 제가 평소처럼 햄 샌드위치를 싸주니까 오늘 아침에 거의 반란을 일으킬 뻔했어요. 저도 알아요. 그렇죠? 에밀리가 엄청 칭찬했어요. 여기서 주는 음식에 비하면 거의 고급 요리 수준이에요. 바로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에밀리만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이건 공통된 문제, 집단적인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뭔가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학부모 교사 협의회, PTA에 정식으로 이메일을 보내 다음 회의에서 학교 급식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이런 일은 보통 엄청나게 느리게 진행되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반응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어요. 다른 부모님들도 분명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제 받은 편지함은 모두 같은 의견을 담은 답장으로 넘쳐났어요. 바로 다음의 PTA 회의는 한마디로 활기 넘쳤죠. 평소의 정중한 잡담은 뚜렷한 긴박감으로 바뀌었고요.
차분하고 침착한 PTA 회장 톰슨 부인은 학부모들의 엄청난 에너지에 약간 압도된 듯 보였어요. 급식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수문이 열렸어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배고파서 집에 돌아온 이야기, 먹지 않은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이야기, 학교 급식 메뉴의 영양가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가공식품, 신선한 채소 부족, 전반적인 음식의 단조로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들었어요. 제가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말을 할수록 힘이 났어요. 제 딸 에밀리는 한국에서 온 새 친구 지우와 친구가 되었어요. 지우 엄마는 정말 놀라운 도시락을 싸주세요.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고 에밀리가 실제로 그걸 먹어요. 저는 방 안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 도시락은 이미 전설이 된 것 같았어요. 지우 엄마를 초대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제안은 잠시 동안 허공에 맴돌았어요. 그러자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방 안에 퍼졌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망설이는 듯 보였고 평소와 다른 급격한 변화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절박함과 더 나은 것을 바라는 열망에 힘입어 흥미를 느꼈어요.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한 학부모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 끔찍한 급식비를 내고 있는데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톰슨 부인은 압도적인 지지를 감지하고 동의했어요. 그녀는 지수 어머니에게 정식 초청장을 보내 학부모들에게 지혜를 나눠달라고 부탁할 것이라고 했어요. 혁명은 벌써 시작된 것 같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도시락 하나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다음 PTA 회의는 제가 전에 참석했던 어떤 회의와도 달랐어요. 보통 이런 모임은 빵 판매나 학교 축제에 대해 토론하는 소수의 열성적인 학부모들만 참석해서 썰렁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학교 강당이 꽉 찼어요. 모든 의자가 다 찼고 학부모들은 벽을 따라 서서 기대감에 웅성거렸어요. 긴장된 활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는데 희망과 회의감이 뒤섞인 그런 느낌이었어요. 모든 시선은 강당 앞쪽에 작은 테이블 옆에 서 계신 지우 엄마에게 쏠렸죠. 지우 엄마는 차분하고 무언가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지우는 옆에 서서 필요할 때 통역을 도울 준비를 하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PTA 회장인 톰슨 부인은 김 여사님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도시락과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커져가는 우려 때문에 그녀를 초대했다고 설명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가 통역했지만 지우 엄마의 영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학교 급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 음식 존중, 식사 준비에 들어가는 노력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다음 태블릿을 사용해서 전형적인 한국 학교 급식 사진을 보여주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은 숨을 헉 들이켰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었죠. 이걸 상상해보세요. 생생한 색상, 질감, 향기의 향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맑은 국물, 그리고 쟁반의 모든 구석을 채우는 눈부신 다양한 반찬들. 한국 요리의 필수 요소인 매콤한 발효 배추, 김치는 당연히 있었고요. 양념한 시금치, 볶음 채소, 섬세한 계란말이, 그리고 구운 생선이나 고기도 조금씩 있었죠. 우리 학교의 칙칙하고 영감 없는 음식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였어요. 저는 방을 둘러봤는데 다른 학부모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거나 메모를 하거나 서로 속삭이는 모습을 봤어요. 지우 엄마는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서는 그날 점심 사진을 앱에 게시해요. 학부모들은 자녀가 무엇을 먹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또한 한 달 전에 모든 재료와 영양 정보가 나열된 자세한 메뉴를 받습니다. 지우 엄마는 아름다운 음식 사진과 자세한 설명이 담긴 앱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학부모들이 알레르기나 식이 제한 사항을 표시해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건 정보 제공만이 아니었어요. 지우 엄마는 음식과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끈끈한 협력을 설명했어요. 영양사와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재료의 품질을 확인하고 최고로 준비되도록 어떻게 식재료가 새벽이 되기도 전에 학교에 도착하는 것도요. 그것들은 신선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며 유기농 농산물을 우선시한다고 했어요. 이건 팀워크예요. 지우 엄마는 강조했어요. 한국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공동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학부모들은 특정 요리 기술,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아이들이 김치를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학부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우리 아들은 피클도 안 먹으려고 하는데요. 지우 엄마는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친구들이 먹는 것을 보면 새로운 음식을 더 잘 먹으려고 하고 음식이 매력적으로 제공되면 더 그렇죠. 다른 학부모는 비용에 대해 질문했어요. 분명히 이건 엄청나게 비쌀 것 같은데요? 지우 엄마는 투자가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학교 급식을 크게 지원한다고 설명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방 안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회의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경외심과 변화에 대한 진정한 열망으로 대체되었어요. 지우 엄마는 단순히 요리법을 공유한 것이 아니었어요. 음식과 영양에 대한 철학 깊은 영감을 주는 사고방식을 공유해 주셨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우 엄마는 우리 런던의 작은 학교의 요리 혁명의 씨앗을 심으신 거죠. 베이지색 시대는 끝났다고 우리는 희망했어요. 지우 엄마의 발표 후 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어요. 평소 신중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선호하시던 스미스 교장 선생님도 학부모들의 열정에 휩쓸리신 것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과감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2주 동안 한국식 점심 메뉴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이었죠. 의심할 여지 없이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적극적인 학생들을 무시하기에는 잠재적인 보상이 너무 컸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요리사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한국 요리 경험이 있고 결정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위한 급식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지우 엄마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연락처 목록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렇게 박동희 셰프님이 등장하게 되었죠. 박 셰프님은 요리의 회오리바람 같았어요. 셰프님은 향신료로 가득 찬 가방, 잘 다른 칼 세트, 그리고 가장 냉소적인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전염성 강한 열정을 가지고 서울에서 오셨죠. 셰프님은 학교 급식 전문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평소에는 냄비 부딪히는 소리와 지친 체념이 가득했던 학교 주방은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급격한 변화에 불안해하던 기존 주방 직원들은 박 셰프님의 차분한 태도와 지식을 기꺼이 공유하려는 의지에 금세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이 반짝이고 있어요. 공기는 생강, 마늘, 참기름, 고추장에 낯설지만 매혹적인 향으로 가득 차 있고요. 처음에는 젓가락질도 서툴고 재료도 낯설어하던 주방 직원들은 이제 능숙하게 채소를 썰고 보글보글 끓는 냄비를 잡고 한국 요리의 복잡한 기술을 배우고 있죠. 박 셰프님은 인내심 있고 격려하는 선생님처럼 각 단계를 안내하면서 한국 요리에서 맛, 질감, 색상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셰프님은 김치 만드는 법, 불고기 얇게 썬 소고기 양념하는 법, 다양한 맛의 반찬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셨고요. 출시를 앞둔 2주 동안은 저희 학부모에도 정신없이 바빴어요. 대형 밥솥, 특수 김치 냉장고, 다채로운 서빙 쟁반 등 새로운 장비가 도착했고요. 메뉴는 최종 확정되었는데 현지 입맛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에 맞게 조정된 엄선된 한국 요리 목록이었어요. 저는 다른 열성적인 학부모들과 함께 준비를 돕기 위해 자원했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채소를 썰고 한국 재료에 대해 배우고 박 셰프님의 기술과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한국 학교에서는 매일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또 놀라웠어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일,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의 일부라고 느꼈고요. 출시 전날 학교는 주방 공개 행사를 열었어요. 학부모와 아이들은 변화된 공간을 둘러보고 박 셰프님을 만나고 새로운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초대받았어요. 흥부는 뚜렷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이들도 곧 투명 면요리라던 잡채와 불고기를 더 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가장 회의적인 부모님들조차 감명을 받았어요. 학교 급식을 정의했던 베이지색의 단조로운 음식은 사라졌어요. 다채롭고 향긋하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변화된 주방의 냄새와 광경을 만끽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서 저는 심오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새 메뉴 이상이었죠. 새로운 한국식 메뉴가 시작되는 첫날은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평소에는 차분한 혼돈의 장이었던 학교 식당은 활기찬 에너지로 윙윙거렸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그리고 심지어 흥분으로 눈을 크게 뜨고 줄을 섰어요. 물론 에밀리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에밀리는 이 요리 혁명의 작은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 주인 의식을 느꼈어요. 식당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다양한 요리를 설명하고 성공 여부는 제각각이었지만 젓가락 사용법도 보여주고 한국 음식의 자칭 홍보대사 역할을 했어요. 음식은 아름다웠어요. 생생한 색깔, 매혹적인 향기, 그리고 평소 접시에 담겨 나오던 묽은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걸 상상해 보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미역국 한 그릇, 닭도리탕 조금, 그리고 김치, 시금치, 볶은 애호박, 작은 계란말이 등. 식당 안가득 미소가 번졌어요. 행복한 수다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죠. 평소에는 한숨을 쉬며 음식을 접시 주위로 밀어내기만 하던 가장 까다로운 아이들조차 맛있게 먹고 있었고요. 전에 멀겋게 끓인 파스타와 공기로만 연명하던 제 딸 에밀리는 쟁반을 싹 비우고 김치를 더 달라고까지 했어요. 저는 옆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지켜봤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기쁨, 공동체 의식, 새롭고 멋진 것을 발견하는 공유된 경험.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2주간의 시험 기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긍정적인 피드백은 압도적이었고요. 선생님들은 오후 집중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학교 간호사는 복통과 두통 사례가 줄었다고 보고했어요. 대단하죠? 프로그램의 성공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비용과 물류에 대해 망설이던 학교 이사회도 금세 설득되었어요. 한국식 메뉴는 영구적으로 고정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학교 담장을 훨씬 넘어섰어요. 학교 급식을 다룬 지역 뉴스 프로그램에서 후속 보도를 위해 다시 촬영을 왔어요. 행복하고 잘 먹은 아이들과 변화된 식당을 보여주는 비디오는 입소문이 났어요. 학교 급식, 영양,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전국적인 대화를 촉발했고요. 간단한 도시락에서 시작된 이 모든 경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켰어요. 좋은 음식의 힘, 공동체의 중요성,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는 변화의 가능성을 한국으로부터 배운 거죠. 한때 좌절의 상징이었던 플라스틱 도시락은 이제 우리가 겪은 놀라운 여정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기념품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 딸 에밀리는 이제 한입 한입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 떠오르는 미식가가 되었고 머지않아 지우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길 고대하고 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이런 멋진 영감을 주고 있는 모든 한국 분들과 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